자, 이게 이지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조직적으로 문체의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게, 한 명만 이랬으면은 뭐 실수했나 보다 그러겠는데, 너도라도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 다음님, 이재명 대통령님은 우리가 지킨다. 권리당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당원들이 벌을 내립시다. 자, 최민희, 예, 여자 정청래죠? 예, 여자 정청래 최민희도 윤석열과 대통령을 비교를 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최민희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민생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밑바닥에서는 윤석열 때와 달라진 게 없다는 말도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최 의원이 민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네, 여기까지. 예, 이게 이제 최민희 육성은 제가 준비를 못했고, 예, 요거를 이제 옮겨서 쇼츠를 만든 영상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지은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 윤석열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라는 얘기. 이게 이지은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지은이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당무 개입을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나, 최민희가 윤석열 때와 지금 뭐가 안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 본인이 민생이 힘들어서, 예, 그 뭐 최강 경기가 뭐 좋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윤석열 때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전혀? 최민희 의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윤석열 때하고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지금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주가가 8,000 가까이 와 있어요. 윤석열 때 2,000대였어. 이 주가만 놓고 봐도 지금 크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민생이 어려운 것도 전쟁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지. 아니, 이란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판에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청양님, 근데 대통령도 민주당이잖아요. 당무 개입 좀 하면 안 되나요? 당이 시궁창으로 가는데 당무 개입 이걸로 탄핵 얘기까지? 물론 지들 말이지만 대통령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이게 뭐 당원 당규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법률적으로 안 되죠. 예, 법률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도 나중에 이제 개헌을 해야 돼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정치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막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공무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런데, 이것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당의 오너는 어느 당이건 간에 집권 여당의 오너는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청래가 아무리 설쳐도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면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여당 의원이 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할 소리냐고. 이게 이지은이 발언보다 최민희 발언이 더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이지은이한테 묻혔는데 최민희 발언이 훨씬 더 심각한 발언이에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쯤 되면 이게 문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잖아. 선운사 갔다 오고 나니까 정청래가 무슨 누구한테 오더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선운사 가는 날 이지은이 저런 망언을 하고, 정청래는 갔다 오자마자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협박질하고, 최민희는 윤석열 때하고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이거는 오더 받고 이러는 거라고 저는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김어준이 이제 뭐 귀국을 할 건데, 이번 주는 방송을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김어준이 뭐, 어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파리를 간 거 아니냐, 뭐 식당 한다고 파리를 갔다 그러는데, 아니, 식당 가가지고, 예, 방송 비우는 거보다, 예, 식당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방송을 계속 하는 게, 아무래도 김어준이 안 나오면 시청률이 떨어지잖아요. 예, 뭐 20만대에서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리고 지금 대단히 위험한 때 아니에요. 김어준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선거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심이, 당심이 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이제 방송을 지키면서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또 설득할 건 설득을 하고, 시청자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예? 프랑스에서 뭐 식당 하는 게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거길 간다고?
게다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정청래가 완전히 지금 죽도록 얻어맞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어준이 그깟 식당 일 때문에, 파리를 간다고요? 뭐 오늘 왔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면 뭐 오늘,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 방송은 쉬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지금 쉬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오더를, 김어준도 이 오더를 받은 거 아닌가 싶어. 뭐 양정철하고 김어준이야 뭐 대단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체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이재명과 나를 세워라, 이재명도 공격하라, 이런 이제 오더가 내려왔는데, 김어준이는 이제 이대로 했다가는 자기가 죽는 걸 아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예, 지금 만약에 김어준이 있는 상황이면 이거 방송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부터 또 그 출국, 정청래 패싱, 그 다음에 정청래의 정권 짧다 발언, 이런 거 다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무시하고 갈 수가 없잖아. 이게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계엄 때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일주일 이상 방송을 비웠잖아. 근데 그래, 어떻게 뭐 본인이 운이 좋게 윤석열이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김어준이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런 정보를, 뭐 본인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그런 증언을 했어요. 예, 운선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우방국의 대사관에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계엄하려고 한다라는 걸. 혜태님, 판도라에서 김남국이 청래 민생행보라고 하니까 국힘 김용태가 어깨 들썩이면 웃네요. 청래가 다음 당대도 나오길 바라네요. 또 그렇지 않은 발언도 했어요. 예. 근데 그 김어준이 만약에 미국 대사관 쪽에서, 이게 뭐 미국 대사관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얘기니까. 우방국의 대사관에서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게 뭐 영국이겠습니까? 뭐 프랑스겠습니까? 일본이겠어요. 결국 미 대사관에서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정보를 들었으면은 제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제보를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화 안 했잖아요, 이놈이. 그 정보를 만약에 들었으면은, 정상적인 놈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님께 바로 그 정보를 공유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이놈이. 나중에 얘기한 거잖아. 그 이재명 대통령 끌려갈 뻔 한 건데도 정보 공유 안 하고 쟤는 도망갔잖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시에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튄 거 아니에요, 주진우 보내고. 그 정보를 당연히 민주당하고 공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은. 근데 김어준이 정보 공유했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수습이 됐으면은, 그래, 도망은 갈 수 있다 칩시다. 무서우니까. 도망은 갈 수 있다 치는데, 계엄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됐으면 바로 복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귀를 안 했잖아, 일주일 동안. 일주일인가요? 상당히 오래 복귀를 안 했어요. 그 왜 복귀를 안 했냐고. 당연히 지금 나라가 완전히 뒤집히는 대사건이 터졌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방송을 안 하고 방송을 쉰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봐도 시청률 빵빵 터지는, 그야말로 4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목이 온 거잖아요. 성수기가 온 거잖아. 그런데 방송을 안 하고 열흘 동안 숨어 있다고? 이상하잖아, 이거.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는 2차 계엄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런 정보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지. 2차 계엄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이 그 정보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정리될 때까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미국에서는 왜 김어준한테만 이런 정보를 줬을까요, 여러분? 미 대사관이 대한민국이 계엄이 터져가지고 독재로 회귀하는 게 부적절해서 한국에 정보를 흘린 거라면, 그걸 왜 김어준한테 정보를 흘립니까? 이재명 대통령, 미 대사관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공유를 안 했어요, 이걸. 민주당하고 공유를 안 했어. 그 얘기 무슨 뜻입니까? 미국에서도 은근히 윤석열 쿠데타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 이거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패배하고, 심지어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가정법이긴 하지만은, 지금 잠실에서 난리잖아, 보수 애들이. 예, 이거 선관위가 그야말로 사고를 친 건데, 예, 이걸 가지고 뭐 시위를 하고,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정원호 후보가 이겼으면은, 서울시장 선거를 정원호 후보가 이겼으면은, 난장판이 될 상황이었어요. 선거 진 걸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막 폭동이 벌어지고 저 태극기 부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스탄이 왔다 갔잖아요. 우리 지방선거 때 왜 모스탄이 왔다 갑니까? 모스탄이 평택도 갔어. 조지리하고도 관련 있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거 끝나자마자 부정선거 사건이 터지고 이놈들이 태극기 부대가 우르르 몰려나와가지고 젊은이들 선동해서 그러니까 이란에서 막 시위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베네수엘라에 막 시위 벌어지고 그런 것하고 유사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뻔한 거야.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지면 이제 트럼프가 이재명 체포한다고 그러고 막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근데 이런 시기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지금 선거 직후에 민주당 내부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 부정선거 문제, 부실선거 문제를 선관위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김민석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발빠르게 움직였으니까 이게 이나마 수습이 된 거지, 그죠? 김민석 총리가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기자간담회 때 부끄러웠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30하고 태극기 부대를 갈라쳐놨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안 커진 거지. 정청래는 완전히 손 놓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정청래는. 이런 게 다 계획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시점에 김어준이 튀었잖아, 지금.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고. 그 김어준이 저는 살짝 도망간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은 정청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계획대로는 이제 문조털레 위에 손을 들어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청래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정청래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김어준이 같이 가는 거지 그냥. 땡큐지 저는. 근데 싹 피해 간 거야 지금. 뭐 쟤네들이 나름 이제 작전 짜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봐요 저는. 정청래하고 최민희가 이제 총대 메고 그 밑에 이제 뭐 그 털티브들이 그 총대 메고 김어준은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김어준은 살짝 빼놓은 거지. 살짝 빼놓고 나중에 또 돌아와야 여기서 같이 휩쓸려 버리면 김어준까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그 뭔가 문조털레유가 제기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은 싹 빼놓은 거 아닌가 지금. 물론 이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쉴 거예요. 내일 쉬고 월요일날 무슨 얘기 할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청양님, 저도 김어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한때 구독자였고 조불도 그렇고요. 조불도요. 그땐 그쪽 유튜버만 떴나 봅니다. 어준 국정감사인가 뭔가 거기서 나불댈 때도 척살 명단 영순이도 다 믿었어요. 그 뒤에 미국이 있다는 것도 다 믿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아직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김어준이나 문조털레유가 하는 행보를 보면은 민키님 짜왕 잠시 물 좀 드시고 하세요. 숨이 넘어가실 듯 하네. 내가 목이 타네. 중간에 제가 뭐 영상 내보내고 그럴 때 그때 물 마시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군체의 브레인이 양정철이다. 저는 유시민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론의 단계에서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절대 양정철이나 유시민 정도 따위가 이 군체 브레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세력이 배우가 저는 문조털레유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저는 꼬리가 길면
예, 그죠? 잡힌다고, 예, 이제는 잡힐 때가 됐어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도, 그죠? 나도 이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깟 문조털레유가 무서워서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세게 들이받는 이유가 단지 문조털레유, 정청래가 짜증나서 이러실까요? 이게 다 겹치잖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실선거, 사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조털레유의 난도 그렇고, 이게 다 겹치잖아,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 전복작전에 들어갔다고 봐요. 이재명 미치겠거든, 지금 트럼프가 볼 때는.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안보는 미국, 뭐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 이거 옛날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 안보도 미국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누가 봐도 선명하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고, 반미는 아니지만 탈미국화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의 탈미 외교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국이 이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심어놓은 끈아풀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 끈아풀들이 국민의힘에만 있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미국한테 한마디도 못했잖아.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문재인이 미국한테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통일 직전까지 갔다가 문재인이 미국에 눈치 보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엉망돼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여시재와 홍석현을 배우라고 이제 블랙하우스에서 처음 지적을 한 거잖아요. 여시재와 홍석현. 지금 여시재가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활동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홍석현을 핵심 인물로 제가 집었냐면은 홍석현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개의 힘이 있어요. 아이고 드야님, 김대중 대통령을 미국이 살려줬지. 그때부터 이어진 커넥션, 그리고 그런 김대중의 픽이 김민석. 어쩌면 저들은 미국의 큰 커넥션을 놓치기 싫어서 김민석을 까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죠. 김민석, 게다가 김민석 우리 대표는 미 대사관 점거를 총지휘했던 인물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또 김민석 총리가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제 인권운동 하시고 변호사 되시면서 대학 때는 이제 학생운동을 못 하셨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변호사 하시면서 이런 이제 인권 문제, 시민운동, 뭐 이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반면에 김민석 총리는 정치 입문을 뭘로 한 거냐면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미 대사관을 점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옥고도 치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픈데, 김민석은 이제 더, 거부감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김민석 총리가 총리 된 이후에 한 발언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무슨 얘기를, 우리 기업인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김민석 총리가 강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제국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제국적 사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식민의식에 젖어가지고, 다른 나라 눈치 보면서, 외교를 할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제국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국적 사고라는 게 우리가 제국주의가 되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제국적 사고가 뭡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이 되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강대국이 되려면 미국 눈치 보면 됩니까? 중국 눈치 보면 돼요? 중국이나 미국을 이끌어가야지. 김민석의 포부는 그런 거예요. 제국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대한제국을. 그래서 뭐 물론 왕정으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죠. 혜태님 감사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제국적 지위를 갖도록 만들자. 우리가 강대국을 만들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소사님 역시 천재평론가 천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그 호남에서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K 황금시대를 열자. K 황금시대. K 골든에이지를 열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뭡니까? 영국이 빅토리아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은 루즈벨트 시대 초강대국이 됐다.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자.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장기 집권해야 되고 우리 국정 운영이 안정이 돼야 된다. 그래 장기 집권해서 지금은 K 황금 시대의 초입에 있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제국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과 저는 김민석 총리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아무 눈치도 안 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열광하는 부분도 있고, 미국 눈치도 안 보고 중국 눈치도 안 보고 아무 눈치도 안 보잖아. 오로지 우리 국익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석이 만약에 그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을 제국으로 만들겠다, 대한제국을 만들겠다 이래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골 아픈 거죠. 이재명이야 뭐 어떻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이재명이 만약에 대를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해도 문제고, 그죠? 연임을 해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개헌을 우리가 못해가지고 200석을 못 만들어서 개헌을 못했어.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다음에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이지, 재앙.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 문저털레유를 펌프질을 해서, 그러니까 정청래나 우리가 볼 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저렇게 들이받아가지고 과연 지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저 최민희가 저게 미쳤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들이받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정치인이 없어요. 그리고 김어준이 이놈 미쳤나? 유시민이 미쳤나? 예? 제임스 리님, 아까 말했던 두 개의 거대 세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홍석현 얘기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홍석현이 두 가지와 다 걸쳐 있어요. 미국통이잖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국통이 홍석현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일가하고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홍석현을 배우 세력으로 지목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 뒤에는 이제 더 큰 배우가 있는 거죠. 삼성이라는 이제 대재벌과 미국이라는, 그 절대 권력. 이 두 가지의 교차점에 홍석현이 있고, 홍석현이 이제 미국, 민주당 쪽에 발을 걸치고, 민주당에 이제 수박을 육성하는, 그런 뭐, 수박 사육사? 뭐 이런 역할을 해왔잖아. 그런데 본질은 홍석현은 아닌 거죠. 홍석현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얼굴마담? 홍석현은 뭐 현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뒤에 있는 진짜 세력은 누구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미국이, 이운서님, 최한욱 100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됩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참고로 저 정청래 같은 학교 60살입니다. 참 안 좋은 또 유년기를 보내셨네. 그래서 지금 삼성은 좀 달라졌죠. 지금 뭐 삼성이 이제 못된 짓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재용까지 이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삼성 바뀌었다고 봐요. 그 이재용도 이재명 대통령님께 이제 매료가 됐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를, 또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동생 이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이건희 시절에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뭐 삼성 장학생 얘기 여러분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재용이 뭐 감옥에 갔다 와서 정신을 차린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뭐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인지 지금은 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뭐가 배우에 믿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저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는 게, 뭐가 쟤네들이 믿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문재인 믿어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양정철 믿어가지고 될 일이에요? 감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금 덤벼들었다가 이길 놈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덤벼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덤벼들잖아. 너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몇 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뒤에 더 힘센 놈이 있으니까, 더 센 백이 있으니까, 더 강력한 백이 있으니까 쟤네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자, 최민희 영상 좀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죠. 정확히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대표를 배웅하는 환송장소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랬다. 라는 해석이 많은데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해서 분야를 좀 더 확장시키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론이요?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청와대에서 이미 입장이 나왔잖아요. 예. 그걸 못 믿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의아한 게 김민석 총리는 왔어요. 정확히는 고건 총리 이후에 참여정부 고건 총리 이후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총리가 배웅을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럼 누구나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하세요. 의심은 자유고요. 그래서 그 의미 부여는 각자 하시고요. 예. 두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정확히는 정청래 대표, 한병도 네, 티모님, 그럼 김재규 뒤에 미국이 있었나요? 미국은 왜 안 도와준 거죠? 네. 전두환이 집권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안 도와줬겠죠. 그거는 저기 영화에도 이제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서울의 봄에도 나오잖아. 네, 그 김재규가 미 대사 글라이스틴 대사를 만나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좀 허락을 받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격을 한 거죠, 김재규가.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김재규에게 박정희 제거를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재규에게 이제 뭔가 힘을 실어줄 것처럼 미국이 메시지를 준 건 맞아요. 그리고 김재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미국이 힘을 실어주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두환이 이제 더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럼 김재규는 그야말로 토사구팽이 된 거죠. 토사구팽이 돼가지고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 미국한테 이제 당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김재규 씨는 그렇고 최민희가 보세요. 뭐 거의 발작을 하고 있죠 지금. 보라코끼리님 감사드립니다. 완전 발작을 이성을 잃었잖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뭐 진행자랑 거의 뭐 싸우고 뭐 맘대로 생각해라.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이성을 거의 잃은 상태다. 요 인터뷰에서 또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 가시죠. 잠시만요. 예. 지금 친명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뭔가요? 저는 내심 신청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를요? 예. 저는 제가 틀릴 수 있고요. 예. 틀리셨고요. 언론이 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집유받았을 때 예. 제가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다가 예. 만약에 또 당내 비명이 정치검찰과 손잡고 당대표 흔들면 예. 당원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죽여버리겠다를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저를 살인자라고 아이, 그러지 했거든요. 않겠죠. 잠깐만요. 그때 저를 극명이고 막 이렇게 난리치던 언론이 지금은 저를 특히 선거 기간이나 이럴 때 저를 반명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미래의 우리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저처럼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친청입니까? 제가 지금 우리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한테 줄 서지 속으로 친청이라고 하셨는데 저를 바보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 말씀에는 반면과 신청이 동요가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은 속으로 친청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네. 저에게 물어보세요. 친명할래 친청할래. 둘 대립 관계를 놓고 그러는 아니 예를 들어서 대립이 안 되는데 대립된다면 저는 당연히 친명이죠. 예. 아니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님께 줄 서지. 그러면 친청입니까? 친 김일성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됐고. 참 힘들게 살고 있어요. 예, 저리 양다리 걸치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저는 이 문조털레유 특히 이 털티브들 있잖아요. 방송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 최강욱한테 뭐 쌍욕을 한 적 있잖아요. 방송에서 제가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쌍욕을 안 해요. 그죠? 뭐 유튜버들하고 좀 싸울 때는 뭐 쌍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쌍욕도 뭐 제가 좀 재밌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개장수랄지 뭐 뱀장수, 소장수, 뭐 동물농장이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지 욕을 하는 적은 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방송하다 재밌으라고 가끔 뭐 시발하고 뭐 족가라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누구 이제 특정 인물을 지칭을 해가지고 제가 쌍욕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캐릭터가 좀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세요. 제가 욕을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일부 좀 모자란 유튜버들이요. 제가 좀 인기가 있잖아요. 오늘도 뭐 동접이 지금 110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좀 인기가 있으니까 시청률이 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막 욕설을 해가지고 방송이 인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좀 모자란 유튜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제 방송 한번 잘 보세요. 욕을 거의 안 해요, 제가. 그리고 저 평소에도 거의 욕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제가 좀 캐릭터가 세니까 계속 욕을 한다고 느껴지나 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그게 욕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게 참 저주받은 거죠. 예, 그냥 말이 욕이 되는 사람. 예, 거의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제 방송을 한번 다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제가 욕을 얼마나 하나. 김어준만큼도 욕을 안 해요. 뭐 김어준이 뭐 쫄지마 씨바 뭐 이런 거 하잖아.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창석이가 사과를 했던데, 야 사과할 짓을 왜 하냐. 그래서 변실금 어르신한테 씨발이 뭐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저. 근데 묘하게 제가 이제 세게 느껴지나 봐. 그래갖고 좀 이 덜 떨어진 유튜버들이 제 방송을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욕을 하더라고. 제가 욕을 해가지고 무슨 인기가 있는 게 아닌데, 예, 멀쩡한 사람이 막 욕을 해. 뭐 미쳤나 봐. 복만삼님, 계엄령 하기 바로 전에 미쳐 날뛰며 막 나가던 국방장관 김용현, 방첩사 여인영, 법무부 장관 박성재 같네. 딱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최민희가. 정확한 지적이다, 우리 복만삼님이. 근데 제가 의외로 별로 욕을 안 하는데, 한번 최강욱한테는 세게 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그저껜가? 예,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제가 세게 욕을 했어. 뭐 개새끼 막 그건 진짜 욕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 욕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말을 너무 해요. 지금 털티브들 방송 보고 있으면 아까 박시영 방송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볼 땐 최강욱이에요. 최강욱이 마치 무슨 대통령의 의중을, 대통령 근처에도 못 갈 사람이 뭐 대통령의 의중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기질을 치는 거야. 거짓말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문파들의 가장 다 나쁜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거짓말의 생활화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진짜.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김어준이 한 거짓말이 한두 가지입니까? 조국이도 그러고 정청래도 그러고 지금 최민희도 온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자기가 친청이 아니라고 그러면 친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거야, 개돼지로. 그러면서 버럭 저렇게 화를 내. 아니 그리고 저는 웃기는 게, 아니 우리 박지원 어르신도 그런 얘기를 하대. 아니 문조털레유가 무슨 조롱이에요? 혐오의 언어래, 문조털레유가. 아니 문조털레유가 왜 혐오의 언어입니까? 이게 왜 조롱의 언어예요? 아니 친문 애들이 뭐 그걸 계속 비난을 하더라고. 왜 니들이 문조털레유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혐오하고 공격을 하느냐. 청양님, 채평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문조털레유가 무슨 욕이에요, 그게? 그게 왜 혐오야? 아니 문재인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조국이 혐오스러운 거야? 아니면 털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정청래가 혐오스러운 거야? 아니 본인들 존재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야? 그 욕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냥 이름 한자씩 따가지고 약칭을 만든 거잖아요. 약칭을. 물론 이제 조털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뭐 욕설처럼 좀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런 뭐 의도적으로, 그럼 누가 이름을 조국을 왜 조씨를 데려다가 조씨를 데려다가 왜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하냐고. 아니 김씨를 데려다가 만약에 대선 후보를 만들었다고 하면 문김털레유가 되잖아. 문김털레유. 아니 니들이 조국을 앞세워가지고 대선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바람에 당연히 조국의 서열이 문재인 다음이 된 거고, 문재인의 후계자니까 조국이잖아요. 조국이 문재인 후계자가 된 거잖아. 이게 그냥 제가 그거 가지고 자꾸 순서 바꾸고 이상한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서열로 정리된 거예요. 친문 서열을 정리한 거야. 문재인이 1등, 2등이 후계자니까 조국, 그 다음에 김어준이 3등, 그 다음에 정청래는 머슴이니까 4등, 이렇게 된 거였어. 권력 서열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순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아니 문재인이, 친문들이 문재인의 후계자를 예를 들어서 김경수를 했어. 그러면은 문경털레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문경털레유, 이것도 이상하나? 아니면 김동연을 했어. 그럼 문동털레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들이 조국을 내세워가지고 조국을 후계자로 하는 바람에 조국이 서열 2위가 됐고, 서열 2위니까 두 번째 는 것뿐인데 서열 순서대로 한 거예요. 저는 문조털레유 딱 맞잖아. 유시민은 이제 치매니까 뒤에가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그걸 왜 조롱이고 혐오라고 그럽니까? 난 이상하네 진짜. 아니 친문 이러면서 그게 혐오예요?
친조 이러면 혐오냐고. 아니 문빠 이게 혐오예요? 족빠 이게 혐오냐고. 아 족빠는 이상하다. 아니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친청이 뭐 큰일 나요? 아니 당대표랑 친하다는데. 그리고 아니 최민희는 누가 봐도 친청이잖아. 아 그럼 나는 친명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야. 저 기자가 저런 난처한 진행자가 질문을 하면은 청양님 문조털레유에 긁힌 반응이 너무 좋아요. 물론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있어요. 예, 말은 이렇게 해도 다 의도한 바가 있지. 그 폭탄을 중간에다 털을 심어가지고 폭탄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좀 의도한 바도 있지만은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의도를 하려고 그래도 조국이 2위가 아니면 그 완성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를 후계자라고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문경털레유 뭐 이건 뭐 특별히 이상하지 않잖아요. 쥐들이 조국을 밀어놓고 그 바람에 조국이 두 번째 들어가갖고 조털레유가 문조털레유가 된 거를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조국이 잘못 아닙니까? 조국이 창씨 개명을 해갖고 성을 바꾸든지 그게 듣기 싫으면 뭐 이씨로 바꾸든지 문씨로 바꾸든지 문문털레유 이러면 되잖아. 예? 그리고 아니 친청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는 정청래랑 가깝다. 당대표인데 당대표 측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민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나는 친명이고 또 친청이다. 나는 대통령과 가깝고 난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다음 당대표를 지지한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당대표를 응원하고 대통령을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친명이고 친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럼 제임스리님 1100 축하드려요. 문조털레유송 부탁합니다. 예. 뒤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벌써 12시를 안 넘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될 일을 나는 굳이 나는 친청이 아니야. 씨발. 청래 묻으면 뭐 큰일 나? 정청래가 혐오의 언어예요? 친청이 혐오의 언어야? 아니 저렇게 무슨 뭐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뭘 저렇게 극구 부인을 하면서 막 정색을 하고 부인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친청이 정청래 인기 좋다며. 친청인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친청이면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누가 봐도 최민희는 친청이잖아. 그걸 뭐 굳이 베드로야 왜 부정을 해? 나는 친명이고 친청입니다. 그럼 끝날 문제 아니에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발광을 하는 거야. 그 정청래를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묻으면 이제 막 죽는 거예요. 혐오 인간이야 정청래가? 문조털레유랑 똑같은 거예요. 친청이 이제 문조털레유급이 된 거야. 그 혐오의 언어가 된 거야. 청래반, 털레반에 이어서 청래반이 등장. 청래반 등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